그래서 이거를 이제 가격은 적절한지 아닌지, 고평가됐는지 아닌지를 볼 때는 이런 지수들 이야기 드렸었죠. 네. 이렇게 해서 이런 지수들로 볼 수 있다. 이거는 나중에 이제 전국 흐름 보면서 계속 주요 지표만 볼 거예요. 그 다음 공급량은 일단은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수요를 측정해서 정하는데 대부분 요즘 시장에서는 인구 곱하기 0.005를 많이 해요. 그게 2013년인가 14년에 주택산업연구원에서 조사했을 때 우리나라 전체 인구를 정하고 전체 필요한 가구 수를 정했어요. 그래서 1인당 가구 수를 하니까 이제 0.07 가구 1년에 매번 필요한 게, 근데 그 0.07 가구인데 거기서 또 필요한 게 아파트가 70% 해서 0.07 곱하기 70% 해서 0.004구가 나온 거를 약간 반올림 해가지고 0.00으로 만든 거예요. 그게 지금은 약간 공식처럼 됐는데 이 공식만 믿어서는 안 된다. 저희도 이 공식을 예전에 보고 직접 엑셀 파일에 입주 물량을 적고 조사도 해봤거든요. 그래서 공급이 작은 곳이 있었어요. 근데 막상 내 돈을 투자를 하려고 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불안해서 안 되겠다. 다시 우리 모여가지고 공부를 해보자. 그래서 누군가는 입주 물량이 부족했는데 가격이 올랐던 곳도 찾아보고 떨어진 곳도 찾아보고 입주 물량이 많았을 때 가격이 무조건 떨어지기만 할까? 아니야, 오른 적도 있을 거야. 찾아보자. 그래서 찾아보니까 확실히 입주 물량이 있는데 오르는 경우도 있고 입주 물량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차이가 건설사 입장에서 보세요. 여기는 먹거리가 없어요. 사업성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부산으로 따지면 약간 사하, 사상, 영도 뭐 이런 곳들, 공단이 많아서 주거 입지로는 조금 떨어지는 곳들, 이런데 공급을 하겠어요? 해운대, 수영구 이런데 공급을 하겠어요? 건설사 입장이면 당연히 해운대, 수영구 이런데 공급을 하겠죠. 그래서 해운대, 수영구 이렇게 이제 건설사 입장에서는 먹거리가 있는 데가 더 공급을 하게 되는 거고, 또 먹거리가 없는 데는 공급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건설사는 최대한 뭐예요? 비싸게 팔아야 돼요. 그래서 대형 건설사에서는 분양이 너무 잘 되면 그거를 안 좋게 이야기한다죠. 분양가를 싸게 측정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간당간당하게 팔렸을 때가 가장 좋대요. 건설사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좋은 가격에 팔았던 거. 월세 받는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임차인한테 살짝 욕먹을 정도로 월세를 받는 게 가장 좋은 월세래요. 네. 임차인이 기분 좋게 월세를 내는 거는 월세가 싼 거래. 네. 그리고 공급량에서는 또 뭐가 있겠어요? 이렇게 입주 물량도 있지만 매도로 내놓는 물량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지난 2기 수업 때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규제가 오히려 집값을 올렸다라고 말했던 게 같은 맥락인데, 어떤 동생이 예를 들어 8천만 원 주고 주택을 샀어요. 이게 갑자기 재개발 구역으로 들어가면서 6억이 됐습니다. 8천 주고 샀던 게 대박이죠. 그러면 서울에도 그런 경우도 많지만 그러면 그 사람이 세금 계산을 해보니까 양도세가 어떻게 나오냐면 조정 대상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양도세가 거의 50%가 나오는 거예요. 주택수가 또 몇 개 되다 보니까. 그럼 그 사람은 팔까요? 웬만하면 안 팔아요. 맞죠? 그러니까 시장에 매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정 대상 구역 지정됐다? 그거를 해석을 어떻게 하냐? 따라 다른 거죠. 맞죠? 수요 억제도 하지만 공급 억제도 들어가는 거예요.